예. 자, 지금 윤석열 씨의 국정감사 장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쪽에 관심이 쏠려 있긴 한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건 일종의, 저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검찰 개혁 아젠다도 중요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도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사회에서 전설적인 인물 나오셨어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세월호 관련해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박내군 4.16 재단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사하고 처음인데. 그렇습니다. 이사도 하셨네요. 네. 그 예전에 문 대통령이 박내전이라는 이름을 한번 호명한 적이 있었죠. 예, 2017년 5월 18일 날 네. 5.18 5.18 관련해가지고. 예. 그분의 형님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박내군 위원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청원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11월 5일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오늘 인터뷰는 세월호 청원 관련한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왜 그 청원을 해야 되고 뭐 하는지를 한번 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16 진실버스가 전국을 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꽤 오래됐죠.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렇죠. 지금 뭐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일째 이제 돼가지고 26일 날 10월 26일 날 이제 서울에 돌아오거든요. 예. 20일 동안 이제 돌고 있는 중인 거죠. 예. 2주 한 2주 더 지났죠. 2주 도시 지났고 이제 26일이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런 걸 7년 가까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도보로 뭐 행진하고 이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하셨고 예. 버스를 타고 전국을 일주할 정도면 예.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시급하고 예.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세월호 진상규명 열기가 많이 식은 측면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내년 4월 16일이면 7주기가 되는 날이고 사실 주요 범죄 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금 끝나버리는 예. 그런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유가족 분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외치는 건데 자,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식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국회 동의 지금 청와대가 아니고 왜 국회가 됐을까요? 이제 그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도 뭐 촉구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법을 개정하려면 이제 국회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돼야 되니까 예. 그 국회 동의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국민 동의 청원에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0만 명이 넘어가면 그 해당 상임위로 곧바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다뤄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걸 좀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생각만큼 다 이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국민 발안제 초기 단계. 그렇죠. 10만 명 정도가 청원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진짜로. 예. 뭐 해보면 아무리 막 사람들이 방송을 좋아하는 것 같아도 예. 구독 좀 해달라고 하면 구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는 게 저는 일단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회에 그 청원을 받으려면 회원가입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 청와대 그 청원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네. 근데 국회가 좀 시스템을 좀 다시 좀 정비를 해서 네.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좀 뭐 기술적인 뭐 이런 부분들에서 네. 좀 세심하게 이렇게 못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는 자꾸 이렇게 막 저 호소들을 하고 그러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도 있고 아예 그냥 국회 그 회원 가입을 정식으로 해놓고 하면 훨씬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해서 근데 생각만큼 그게 잘 안 늘어가지고요. 이 기회에요. 방송을 듣거나 보고 계시는 분들 이 기회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회의원 가입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10만 명 정도의 그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청을 해줄 수 있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거나 듣고 계시는 분들은 국회 회원 가입부터 일단은.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이 또 통과되게 되려면 또 금방 돼요. 왜냐하면 네. 국회의원들이 관심 있는 것들 금방 하잖아요. 네. 어떤 건 뭐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해서 뭐 며칠 만에 뚝딱 해서 이제 법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열의가 없는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뒷전에 밀리다가 회기가 끝나서 폐기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좀 열의를 갖고 함께 해 주셔야 예. 10만 명의 벽을 넘어야 이게 이제 개정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진상규명의 의지를 갖고 지금까지 6년 넘게 7년 가까이 싸워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고지가 코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열정과 의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왔었는데 이제 와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표현해 왔거든요.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건 국민과 유가족 분들이 동의할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말도 안 지난번에 되게 나와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요식행위로 뭔가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 납득이 된다라고 예. 하면 그게 진상규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청원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 왜 어떤 내용을 왜 바꾸자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만들어져서 재작년 이제 12월 10일부터 이제 이게 조사를 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1년 연장했고 그래서 올해 이 법대로 가면 올해 12월 10일이면 이게 끝나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노력을 했지만 밝히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조사들 과제들이 또 워낙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 기한 내 모든 거를 조사를 다 못 끝내고 또 종료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보고서 쓰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또 언제 또 다시 이거 조사기구를 또 만들고 뭐 이럴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 하는 김에 쭉 가자. 그래서 가서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더 해서 좀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좀 조사를 하고 또 검찰에 넘기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주장인 거죠. 특히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기 그 대질신문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창부인들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조사를 관련자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자꾸 하기 어려운 상황들도 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여기 보니까 또 이거를 또 이유로 해서 또 그냥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사 기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조사할 과제는 많은데 조사 기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조사를 더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연장해 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개정 이유입니다. 1년 더. 1년,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1년 플러스 1년을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필요하면 또 1년 더 추가할 수 있고.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소시효 정지? 예. 공소시효 정지가 이제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내년 그 7주기가 되면 대부분의 그 범죄 혐의들에 대한 그 공소시효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좀 그 범죄 행위를 더 밝혀내도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그 놓고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2015년부터 2016년 8월 달까지 이게 사실상의 조사를 거의 할 수 없는 조건이었거든요. 예. 뭐 예산도 안 주고 뭐 또 안 계속 진상규명 방해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공소시효에 좀 넣을 거냐. 이래서 요 부분은 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했던 게 재작년 이제 12월 달인데 그때부터 요거 조사가 종료하는 기간까지는 공소시효를 갖다가 정지시켜 놓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공소시효는 끝났는데 뭐 진상규명하겠다고 그 특위를 계속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특별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선례들도 있어요. 구문문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거 조사하고 그럴 때 이게 이제 공소시효 정지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5.18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그걸 계속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공소시효 거기에 기간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권이 조사를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그 시간만큼이라도 이게 공소시효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또 검찰이 밝혀내고 또 지금 국회에 특검도 또 요청돼 있거든요. 특검 조사를 통해서 또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이대로 그대로 이제 공소시효가 지속되는 걸로 하게 되면 내년 7월 달이면 대부분의 범죄 혐의들은 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가 풀려나 버리는 거죠. 누군가 진짜 범인이 있다면 그 시간만 끝나기 바라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살인죄 등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적 흐름인데. 그렇죠. 이 대한민국 역사에 나올 어마어마한 이 비극에 대해서 공소시효 때문에 뭔가 진상규명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금 사참위의 조사 인력 정원 확대요. 이건 지금 계속 주장을 해왔으나 그게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일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이제 120명이 이제 정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120명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도 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큰 사건이고 이거 조사를 하는 인력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기 특별조사위원회가 했던 것이 똑같은 인력을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려줘야 되는 거죠. 그 가습기 쪽도 사실 인력 부족하고 세월호 쪽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성과 내기가 되게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반으로 줄어든 거네요. 세월호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인력이라고 하는 게 그 1소위, 2소위, 3소위, 4소위가 있거든요. 1소위가 가습기 살균제를 진상조사하는 거예요. 2소위가 이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하는 거고 3소위는 이런 조사 결과들을 놓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4소위가 이제 피해자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소위도 이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알이 그러니까 예전에 일기특별조사위원회에 인력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말고 또 조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터뷰를 모든 매체 통틀어서 처음으로 한 방송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가습기 살균제 부분은 사실 진상규명기라고 말할 것 사실 없어요. 구조 자체가. 은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범국민적 동의가 있고 일단 반대가 없지 않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반대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뭔가 막혀 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없다고 보는데 세월호 사건은 정반대로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느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정원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말까지 이 기한을 더 연장하면서 동시에 숫자 좀 늘려달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게 조사 기한도 이제 아까 이제 1년 연장했다가 더 필요하면 더 1년 연장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조사 인력도 늘려주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쓰는 게 지금 3개월인데 3개월 가지고 이 방대한 조사 과정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조사 기한 조사 보고서 쓰는 것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늘려달라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뭐 그 사참위에서 뭐 DBR 조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올 이야기 수사권이 없다는 거. 이거는 지금 일기 특조위 때부터 계속 되어왔던 얘기잖아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렇죠. 증인 한 명 불러도 안 나오고 벌금 뭐 과태료 좀 내고 끝나버린 이런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책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DBR DBR 저장 장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작이 됐기 때문에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난번 4월 달에 특조위 사참위가 검찰에다가 이게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특검을 넣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특검을 또 신청을 한 건데 아직 이제 국회에서 이제 특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특검이 이제 해서 그걸 이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만약에 사참위가 수사권이 있으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는 거거나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수사권까지 같이 사참위에 이제 부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법경찰권 이런 부분들을 좀 거기다 부여를 해줘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물론 뭐 제한된 부분에서 하겠죠. 뭐 경찰처럼 검찰처럼 전면적인 수사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네. 수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해줄 수 있으면 더 훨씬 더 이게 이제 조사와 수사가 같이 이제 가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진상규명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DBR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 네. 그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전후 시간대만 딱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게 조작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검찰에서도 특별수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건 없어요. 특별수사는 주로 이제 그쪽보다는 이제 진상규명 방해했던 것 쪽을 계속 저기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도 또 걸고 있어요. 그래도 재판이 또 진행이 또 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그쪽에서 특별수사단에서 이 DBR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검찰이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DBR이 사참위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DBR을 사건 나자마자 직후에 며칠 상간에 건졌단 말이죠. 네. 그래 놓고 나중에 6월 20일인가 2014년 6월 20일인가 그 건지는 쇼를 해요. 예. 그러니까 쇼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쇼였던 건데도 그것도 이제 이게 조작이 되겠다고 하는 걸 또 사참위가 또 발표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DBR을 넘겨받았는데 거기에 그거를 복원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일 밤에서부터 16일 그 아침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여기가 그 장면들이 다 조작이 돼버린 덮어쓰기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독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거 조사를 해서 여기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수사로 들어가줘야 더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네. 그 세월호 사건 어떻게 진상규명 보면요. 어차피 크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네. 왜 침몰했는지가 납득이 안 되고. 그렇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가 네.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상규명의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권도 없는 상태로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사실상 인원은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날짜는 제깍제깍 끝날 날짜가 다가오고 이렇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사참위의 활동 기록물 이관 근거 규정 말하는 이런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종료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가버려요. 네. 진상규명도 다 되지 않았는데. 네. 그죠? 지금 상태로 이제 끝나게 되면 이거 진상규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그 기록이나 자료들이 다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상규명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 사본을 4.16 재단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피해자들도 그거 보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연구도 하고 조사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인 거죠. 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이제 법을 바꾸는 거고 사실상 최근에 검찰 관련해 가지고 어떤 특정 인물이 뭘 폭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검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세월호 사건은 특검 형태로 한번 진상규명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을 지금 요청을 한 거거든요. 저 DBR 그 부분 가지고 그 전체를 가지고 특검을 지금 걸지는 지금 만약에 특별법을 아예 특검으로 가는 이런 게 있으면 또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그러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사참위가 돼서 조사기구에서 이렇게 좀 간 거고 그 법 안에 이제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거가 된 거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그 어떤 형태든 간에 세월호를 계속 뭔가 남기고 가는 것보다 어느 쪽 방향이든 간에 이 아주 공정한 형태의 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검 비슷한 형태로 어떤 경우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래서 뭔가 어떤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진상규명의 어떤 국민적 동의를 얻는 방법이 더 쉬운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권까지 가진 그런 독립기관이 있으면 훨씬 낫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법이 이제 입법이 되면 좋겠는데 뭐 국회에서 가면 뭐 여기 지금 수사권 이런 거 부여하는 것 자체도 뭐 이전에 사례가 없다, 선례가 없다, 뭐 이렇게 뭐 사법의 뭐 독립성을 해친다 등등등해서 계속 반대가 되거든요. 이게 네. 뭐 이렇게 되버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특별 수사기구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게 이제 옛날에 뭡니까 반민특위 같은 경우 네. 이런 거 외에 그 뒤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뭐 이러다 보니까 막 필요한 거는 인정하지만 선례가 없다, 뭐 사례가 없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거 되게 난감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밀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드루킹 같은 황당한 사건도 특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예, 저는 예, 가능하다고 예, 예. 보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건 지금 이게 그 활동 기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사 인력 확대 다음에 수사권 부여 등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민주당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일단 답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부터 시작해서 예, 예. 여기 찬성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제적원 과반을 초과한 156명의 국회의원이 세월호 3법, 공소시효 연장, 대통령 기록물 공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등에 동의를 했고, 뭐 일부 이제 응답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한 명도 지금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동의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뭐 법 개정 등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56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뒤에는 또 더 하니까 또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178명이 또 동의도 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의원들은 이제 뭐 다수가 이렇게 찬성을 하고 그러니까 뭐 법이 개정되는 게 좀 아주 이제 난감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국회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이제 국민들이 그만큼 힘을 실어줘야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할 때도 좀 더 내용이 더 많이 담기면서 개정이 될 수 있다. 근데 국민들의 여론은 싸늘하고 별로 여론도 없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이걸 뭐 더 진전시키고 이러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정반대가 돼야 맞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예. 세월호 7주기가 돼가고 있고 예. 공소시효도 끝나가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먼저 깃발을 세우면 그게 여론이 또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언제까지 막 여론이 일어났을 때까지 눈치 예, 보다가 예. 국민들이 하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뭘 법을 통과시키는 이거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네, 참 네. 맞는데 네. 세상에 이렇게 뭐 딱 맞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한데 예. 얼마 전까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그 일부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청와대 관계자분들 나오셔가지고 진상규명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받고 또 이렇게 예. 지나면 예. 문제는 그 민주당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방치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최소한 최고위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이 법 개정하는데 여론을 한번 모아보자 하면 당연히 언론 등은 그것을 받아줄 거고 그러면서 저쪽에 또 반대하는 게 있을 거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번에 7주기 되기 전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떤 보도를 봐도 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게 동의는 했다고 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막 나서겠다고 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네, 뭐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요. 네. 그 예전하고 분위기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아예 이것에 대해서 완전 반대한다거나 이렇게 뭐 대놓고 반대하고 이러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라서 그거가 이제 20대 국회에 비하면 좀 달라지기는 좀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국민동의 청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게
6년도 넘어가고 7년 가까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이 관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세월호 가족이나 이런 4.16 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10만 동의 청원하자 그러면 금방 됐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만 5천 명 정도 된 거예요. 이제 턱걸이 한 거죠. 그때 10만 명에서 무려 6만 5천 명이 지금 비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특조위 만들자고 할 때 예. 우리나라 국민 700만 명 정도가 동의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예. 잊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데 네. 유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잊혀지는 게 진상규명의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단식하고 네. 뭐 백목항에 서울까지 걸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진상규명에 반발적이나 뛰었을까요? 진상규명이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건 아니고 이게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조사를 하고 그랬으니까 조사된 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결정적인 거를 지금 못 잡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막히고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실 국정원이나 그 군 관련 어떤 자료들도 사실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이제 협조를 못 받고 있어서 예. 지난번에는 추석 지나고 나서는 이제 가족들이 그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만나서 여기 국정원도 관련돼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료 요청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해줘라라고 했더니 그 박지원 그 장관이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네. 해군 쪽의 자료들도 그대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국정원 쪽 자료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자료를 받으면 그걸 또 분석을 또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고 그러려면 지금 기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 네. 우리가 다루는 사건들이라는 게 뭐 세월호는 당연하고요. 뭐 칼기 폭파 사건이나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천안함 사건이나 뭔가 이렇게 국민적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천안함이 벌써 10년 됐고요. 네. 그렇죠. 세월호가 지금 7년 돼가고 칼기 사건은 그게 87년도니까 87년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진상규명이 안 되고 계속 의혹 사건으로 남고 유가족들은 지쳐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한 번씩 돌아가시고 막 이 과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요 국민 특히 깨어 있었던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이 결국에는 그 힘으로 진상규명을 이루어냈다. 막 10년, 20년 가고 나중에 한 4, 50년 후에도 또 그거 외치고 있는 모습은 저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죽 답답하면 이제 가족들이랑 이 4.16 연대나 이게 활동가들이 지금 버스를 타고 지금 그 전국을 돌면서 시민들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그 시민들 만나면 이제 막 또 힘받고 또 그러세요. 또 저 한번 가서 제주도일 때 한번 진실버스 하는데 저 갔는데 또 시민단체들이 이제 가족들 오고 그런 게 또 한 대 해주고 또 같이 또 간담회 하면서 지금 상황들 좀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들 또 다시 또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지금 근데 급한 거는 국민동의청원이 성사가 되는 거죠. 만약 국민동의청원이 성사가 안 되면 이게 국민들의 그 여론들이 별걸 없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법 개정도 되게 어려워지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도 계속 힘들어지고 그런 거라서 정말 저거는 꼭 성사가 돼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요. 예. 이 동의청원의 현 상태거든요. 네. 지금 동의 수가 35,732명 현 시간 그렇고요. 네. 지금 이게 끝나는 게 11월 5일인데 예. 우리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시죠. 그렇죠. 마치 이게 안 되면 진상규명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럼요. 굉장히 강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국회에 일단 회원가입부터 아이디부터 만드세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박근혜 씨가 이제 탄핵 당해가지고 대통령 물러날 때 막 급하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막 이 대통령 기록물 막 이렇게 빨리빨리 집어넣어가지고 봉인해버렸죠. 봉인을 했었는데 실제 그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예. 지금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결의를 하면 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뭐 수사 단계에서도 열어볼 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검찰이 그걸 할 리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밝히고자 하는 건 주로 뭐예요?
초기에 음재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들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실종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일찍 보고를 받았는데 조치를 안 하고 뭐 이랬던 것 같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사를 받고 이것을 진상규명을 구조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냐 예. 아니면 반대로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보고를 받고 사건이 이제 아주 어려운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이거를 덮으려고 조작하고 은폐하고 그러는데 했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청와대 관련 그 비서실서부터 비서실 뭐 관련 수석실 안보실 이런 쪽의 기록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실제로 나타난 거는 그 청와대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은폐 조작 뭐 이렇게 되고 조사들 방해하고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봉인이 돼 버리니까 예.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청원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청원하고 다른 건데 아까 요거는 지금 33,000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00명이 더 동시에 하면 좋은데 예. 법 예, 개정만 맞습니다. 지금 서명하신 분들이 많은 거고. 한 번 하고 다시 또 한 번 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있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 발생부터 구조 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 조치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로서 첫 번째,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 전달 사항에 관한 문서와 목록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거고요. 공개 범위는 해당 기록과 문서들은 국회의원 외에도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이 위원회의 자문 자격을 가진 피해자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포괄적인 이야기 같고요. 그게 공개되면 뭐가 나올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왜 이 사건을 그렇게 덮으려고 했을까? 예. 이 과정에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진짜로 진상규명이나 뭐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건지 예.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저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김기춘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시 같은 것들 내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가 진상규명을 위한 어떤 뭐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은폐하려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3대 과제가 큰 영역에서 이제 3대 과제가 첫 번째가 왜 구하지 않았냐. 두 번째가 침몰 원인이 뭐냐. 예. 세 번째, 왜 박근혜 정부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극성맞게 진상규명을 방해했을까. 거기 이제 선언문에 선언했던 문화예술인들 10,000명 정도를 블랙리스트로 저기에서 또 그렇게 불이익을 줬을까. 그 정도까지 해가면서 세월호를 덮으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으니까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호 이걸 덮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진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단순한 그 해양사고다. 해양교통사고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자기한테 무슨 꺼리낄 게 없고 그러면 뭘 그렇게 하겠어요. 빨리 조사를 더 빨리 해서 세월호 사건을 갖다가 빨리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정권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텐데 분명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혹을 자꾸 주고 있는 거죠. 예. 또 의혹 살만한 어떤 이런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자신한테 불리한 사건이니까 그렇게치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그걸로 지지율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사후 대처를 잘해서 잘 그럼요. 케어하고 예. 뭔가 책임자들을 엄벌 하고 네. 했다면 훨씬 더 반대로 지지율이 높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덮으려고만 했을까가 네.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알고 보면. 그럼요. 예. 근데 그게 기록물이 지금 30년짜리인가요? 30년입니다. 그 30년 후에나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180석 만들어 줬잖아요. 예.
그냥 17년부터 30년이니까 저 뭐 2047년이나 돼야 그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그때 가서는 이제 세월호 그 진상규명을 다시 그때라도 또 해야 될 거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좀 되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사건이 났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초기에 잘해야 되거든요. 초기에 딱 그 초동 수사도 잘하고 초동 조사도 잘하고 뭐 또 초동 대처 조처도 제대로 해야 빨리빨리 이게 이제 해결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나면 나중에 그 과제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광주 출신으로 예. 5.18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예. 어렸을 때 예. 올해가 40년 됐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진상규명 이야기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반인륜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발포를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누가 발포하라고 명령했는지를 몰라. 그렇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들 마음속에 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5.18 진상규명하라고 마구 외치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냥 옛날 사건이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세월호 사건도 말이 쉽지 7년이면 굉장한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지금 그 아이들 살아있었다 그러면 20대 중반 넘어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들이야 그냥 대충 나이 먹는 느낌이라 세월을 잘 못 느끼는데 24살, 25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20대 중반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아직도 저는 이제 세월호 사건은 대단한 게요. 박근혜 그 치하에서 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뭐 심지어는 막 캡사이신 뿌리고 나중에는 유가족 대접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막 돈 때문에 그런다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분들 보면은 존경을 넘어가지고요. 이거는 아주 인간 자체를 뭐랄까요. 우러러보게 되는 대표적인 분들이 뭐 유가족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견뎌오는 세월이 또 그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음의 병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자꾸 갈수록 이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민들이 이거 이제 세월호 잊지 않을까.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좀 이거를 진상이 뭐다라는 걸 좀 알고 싶고 그 진상은 그렇게 규명돼서 책임자들 처벌하고 그 제대로 아이들을 갖다가 추모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들 저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세월호 가족들은 알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그 죽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시는 자기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맞는 유가족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그 사고를 당해서 또 참사를 당해서 이렇게 죽고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들이 이래서는 아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사회 안전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회적 세월호 참사를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런 안전이 존중되는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가자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움직여 오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이제 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4.16 연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광장에서 집회를 할 때 사람들로 같이 외쳤던 게 있어요. 우리 끝까지 가는 거다. 예?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끝이라고 하는 거는 유가족이 동의하고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고 지금 흔쾌하게 뭔가 다 밝혀졌다 했어야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까? 그럴 때 다들 예 그러고 더 좋아했습니다. 다들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면서도 이분들 중에 정말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 중에 그때 광장에 나왔던 분들 그리고 그때 그 세월호 참사 특별법 만든다고 서명했던 분들 다시 그때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그분들의 10분의 1이라도 참여한다면 지금 이 국민동의청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음 좀 한번 되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세월호 방송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정규 방송으로. 매주. 네. 그 감정은 뭐냐면은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모든 국민들이 가슴 아파한 걸로 끝나면 그건 역사가 아니다.
근데 유가족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6년 반 이런 시간 동안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수천 차례였을 거예요. 수백 차례. 그렇죠. 예, 예, 예. 맨정신으로는 잠을 못 들고 술 한 잔 먹어야만 잠이 드는 세월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원통하고 아프니까. 문제는 보통의 자식도 사망 원인을 알면요. 교통사고가 났거나 병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슴에 묻지만 잊혀져요. 예. 근데 내 새끼가 왜 죽은지를 몰라요, 아직도. 그건 단히 우리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이제 유가족 분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막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일부 활동가들만 하는 그 분위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그 지금 뭐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씨가 조국 장관 막 패다가 국민적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세월호 특별수사단 만들겠다고 예. 내밀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 한 일이라고는 해경지휘부가 뭘 했느냐, 거기를 구속하느냐 마느냐밖에 없어요. 예. 자기도 수사권 가지고 그것밖에 못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훨씬 더 나갔어야 되거든요. 정말 했어야 될 일들을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원래 출범을 할 때 이 사참 이기 특조위하고 검찰하고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주거니 받거니 그럼요. 했다면 진상규명 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국민을 위한 검찰 뭐 자기 뭐 라인이 뭐에 사건에 연루돼 있느냐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검찰 고위층에 자녀들이 몇 사람이라도 거기에 얽혀 있다면 그냥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거만 아니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이 나서가지고 수사권이나 기소권 갖고 딱 6개월만 딱 뭔가 진짜 진상규명 의지 갖고 했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꽤 많이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검찰은요, 자기네들이 한번 뭘 해놓은 거를 그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그걸 뭐 수사를 해서 밝히고 이런 걸 되게 안 해요. 이를 한번 재미난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5.18 말씀하셨으니까 5.18 때 1994년에 들어와서 그 5.18 유가족하고 그 5.18 단체들에서 전두환 노태우 그 세력을 고발을 해요. 고소 고발을 해요. 이 검찰이 내놓은 답이 뭐냐면 불기소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맞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뒤집어졌죠. 최근에. 예, 네. 95년도에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구속까지 한 거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검찰이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그때 이제 10월 달에 2014년 10월 달에 검찰이 수사를 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가족에다가 뭐 고박 불량에다가 그리고 이 급변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침몰 원인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돼버린 건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밝혀졌어요. 조사 과정 속에서 이제 나왔고 그리고 그때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고 그때 이제 청와대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압력을 해서 이게 이제 수사가 제대로 가지 못했다고 하는 증언들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검찰이 나서서 이걸 바로잡기 위한 수사로 들어갔어야 돼요. 특별수사에 그걸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주변만 파는 거죠.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 거가 아닌 그러니까 검찰이 하지 않은 건드리지 않은 다른 영역들 이런 데만 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를 잘못을 인정하고 검찰의 그 수사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검찰이 예. 사실 전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면피용으로 예. 뭐 민심이 떨어져 나갈까봐 세월호 수사 특별수사단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만 축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내년 4월 16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관련해서 처벌도 못 하는데 법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가족분들이 지금 국회에 청원을 하고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는 어떤 감성에 많은 호소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5.18만 해도 80년대 전체가 5.18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이었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80년 5월 18일 날 사건이 일어나서 87년 6월 항쟁이 있기까지 그게 7년이잖아요. 7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4년 4월 16일부터 내년 2021년 4월 16일까지가 7년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싸웠는데
진상규명은 사실상 이루어진 건 큰 얼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정적인 거 네. 큰 부분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답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진상규명 그렇게 방해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아야지 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성과를 내고 끝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돼 있으니까 지금 아까 이제 답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시 기간도 연장하고 뭐 하자라고 해서 특별법 다시 개정하자고 하는 거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이 방송국에 계신 분은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떼 같은 젊은 목소리 물론 일반인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304명이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에. 예. 사건은 그래도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을 했던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어린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당시 대통령도 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뭐 잘 보살피겠다, 뭐 진상규명하겠다 다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건이 유가족들이 최소한 유가족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형태로 유언으로 끝났다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하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이 사건이 옛날처럼 이렇게 덮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리고 뭐 열심히 또 조작도 하고 뭐 손도 대고 막 그런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지켜봤어요. 중계되는 거, 생중계되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 세월호가 가라앉고 세월호 구조한다고 하는 걸 보고 막 그랬었던 이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는 유가족만이 아니죠. 그렇죠. 전 국민들이 사실 이렇게 내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게 우리가 그때 들었던 구호가 이게 나라냐였거든요. 그 이게 나라냐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자고 해서 탄핵 촛불 집회도 했고 그리고 탄핵도 시켰고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정부도 만들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진상 규명은 굉장히 더디고 뭐가 정말 명백하게 돼야 될 거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뭔가 새로운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전에 5.18 때 그 덮었던 그런 것처럼 이거 덮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착각이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가족들이 요구할 것이고 시민들이 요구할 것이고 이런 게 제대로 해결 안 되고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불행한 역사를 또 써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사건의 진상규명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조금 멀리 거슬러 올라가자면 반민특위가 그런 거잖아요. 반민특위에서 친일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하니까 지금까지도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8도 마찬가지고요. 세월호는 당연히 마찬가지고 2000년대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잘 끝나야만 민주주의 발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청원 좀 부탁드리고요. 혼자만 하시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11월 5일까지는 저는 청원 10만 명을 좀 만들어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딱 2주 넘었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유가족 아버님 어떤 분 나오셔가지고 문 대통령을 엄청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방송 중에. 문 대통령을 왜 욕하냐. 전 문 대통령 엄청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문 대통령이 성공해야 되고 정권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한 말이 되게 좀 뼈에 사무치더라고요. 이게 새날 방송 맞습니까? 문 대통령 욕하는 인터뷰가 있다고. 예. 한참 굉장히 저를 좀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거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진짜 성공하는 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세월호 진상규명을 마치시고 끝나야 돼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임기 전에 끝마치기 전에 진짜 진상규명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새날 방송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이용해 먹은 거냐?
계속 세월호 발의하다가 정권 바뀌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모른 척 해야 되는 거냐? 그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니까 예. 그 유가족 아버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그게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새날 가족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정권 연장이라든지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정권이 끝난 뒤에 세월호 진상규명 못하고 끝났대라는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럼 그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뭐 이 얘기가 좀 이상하게 좀 감정적으로 흘렀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청와대 청과 다른 문제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10만 명이 청원을 하면 상임위원회로 바로 가는 일종의 국민 발안제 초기 단계. 어쨌든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법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11월 5일까지 각종 소문 좀 내주시고 링크 좀 막 퍼날라 주시고 하시면서 이 청원 숫자를 한번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 카메라 보시면서 위원장님도 좀 이렇게 읍소를 좀 하세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세월호 참사 관련한 이 두 가지 국민동의 청원 이건 사실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성사 못 시키면 사실 참 창피한 일인 것 같고 우리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좀 부정하는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민동의 청원 꼭 좀 성사시키고 그래서 이걸로 다른 안 되면 또 다른 거라도 좀 해야 될 판인데 이것조차 안 되는 거 정말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제대로 된 조사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돼서 정말 그때 그 2014년 그때 그서부터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될 때까지 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히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또 세월호 참사 제대로 진상규명도 좀 밝혀질 것이고 하니까 이런 두 가지 청원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번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또 해야 됩니다. 꼭 두 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두 번 해서 새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됐다라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본인도 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좀 알려주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재인 정권 안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거는 정말 제대로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정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00가지 의혹 중에 99가지가 납득이 안 돼요. 진상규명이 뭐냐면은 그 중에 다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 게 진상규명입니다.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오전부터 유튜브 새날 커뮤니티에 링크를 이미 올려놨어요. 오늘 방송 편성표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가열차게 최소한 내가 세월호에 대해서만큼은 진상규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감정은 다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귀찮다 하지 마시고요. 꼭 많은 분들 청원에 좀 동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냥 가슴이 먹먹하네요. 저도 우리 같은 사람부터 요거는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이 아프고 그럼요. 막 그게 울적울적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힘을 한번 내보시자고요. 자, 막내군 4.16 재단 운영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